사람의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로 형성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 자유, 요 요소의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면은 애착애가 도움이 안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우호!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조선일보의 유종헌 기자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파이어족에 대한 기사를 쓰시는데 그 할투에 있는 40세 은퇴 가능한가 요 시리즈를 매우 열심히 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30분 동안 줌으로. 그래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애착의 아웃, 요게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I like it. 왜냐면 제가 할투에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은 애착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참고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강한국이냐 이렇게 이제 문의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안경도 안 꼈고요. 결정적으로 얘가 뱃살이 없습니다. 어허, 저는 이런 카메라도 없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좀 부럽습니다. 날라다니는 돈 양탄자. 그래, 나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런 거를 발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애착에는 정말 안 되는가?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거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글쎄요, 댓글에서 한번 토론해 보실까요? 성공, 쾌락, 소비, 남 시선을 잘 받는 거, 그리고 뭐 허영심 충족?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브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남았다라고 치면은 그 1,000만 명의 행복은 다 가지각색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로 형성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 자유, 요 요소의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면은 애착애가 도움이 안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댓글에서 애 키우는데 돈 거의 안 들고 뭐 어쩌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건 못 믿겠고요. 저도 지인과 친구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분들은 애들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서 미치겠다 이렇게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물론 개는 조금 장난이고요. 물론 개도 애지중지 키우면은 애처럼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오버다. 어쨌든 차는 분명히 돈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사람마다 행복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행복에 이제 요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행복한 가족, 아주 이쁜 와이프와 무슨 뭐 즐거운 애들이랑 같이 뭐 달달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고 이런 게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요소가 조금 들어가고 가족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 그럼 당연히 애를 낳아야죠. 그리고 애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차는 따라오고 거주 공간도 커져가지고 집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적 자유가 좀 더 줄어들고 가족과의 행복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강조하는데, 자, 행복은 다 다른 겁니다. 행복의 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인간관계, 보람 있는 일, 뭐 운동하고 이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평생학습, 자기개발, 다 근데 이것도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좋기는 한데 저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가 만나고 싶을 때에 만나야지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하더라도 나 지금 딴 거 하고 싶은데 얘가 말짱거리고 저랑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럼 저는 싫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자식 같은 경우는 맨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자, 보람 있는 일, 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15시간 일하는 건 좀 오버다. 그거보다 좀 더 적게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일 시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의 행복입니다. 운동? 네, 저도 해봤는데 몸만 아프고 숨만 헉헉거리고 그리고 제 행복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패스. 자연, 네,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 쐬고 뭐 여행하고 뭐 광활한 자연을 보고 이런 거 저 좋아하긴 하는데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집니다. 평생학습, 자기개발 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죠. 제가 이런 걸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이제 논문도 보고 책도 보고 해가지고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이런 영상도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요 4개만 봐도, 5개만 봐도
사람마다 행복이 다 가지각색이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건 제 개인적인 행복이니까요. 자,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쓸데없는 소비, 자산 증진에 기여가 안 되는 물건 같은 걸 사가지고 행복을 대체하려는 이제 그런 그 기류가 조금 보입니다. 근데 물건은 아무리 좋아봤자 그래봤자 3개월입니다. 그 이상에는 행복을 증진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집이 되었든 차가 되었든 요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가네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은 남한테 지들의 정석적인 인생과 행복을 강요를 합니다. 너나 잘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해석하는 한국의 그 행복은 그리고 인생은 이런 겁니다. 일단 태어나가지고 학교에 가야죠. 그러면 하루 10시간, 15시간 정도 열심히 막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가야 되는 겁니다. 대학에도 추가로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이제 구직 활동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뼈 빠지게 10시간 막 일을 한 다음에 그 중간에 좀 짬을 내가지고 결혼을 하고 애도 낳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45세, 50세쯤 되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겠죠. 어떻게 감히 임원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정석적인 인생이 아닌 거죠. 그건 비정상적인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잘리고 나면은 당연히 치킨집을 해야 되는 거죠. 치킨집은 당연히 실패합니다. 치킨집으로 성공하다니 이 사람아, 그거는 인생의 정석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망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없겠죠. 가난하게 2, 30년 동안 병도 좀 걸리고 하면서 고생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해석하는 한국인의 정석적인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야, 강원국, 네 행복은 그럴듯하긴 한데 이건 내 행복은 아니야. 나는 한국이 정석적인 인생을 살겠어. 그게 내 행복이잖아 하면은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행복의 최소 조건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공기, 물,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저한테 행복을 주지는 않지만 제가 그거 없으면은 죽겠죠. 네, 경제적 자유도 저한테는 공기와 물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쓸모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깁니다. 왜냐면은 경제적 자유가 없다. 그러면 생계역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하루 8시간, 10시간 노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는 시간, 뭐 이제 출퇴근 준비하는 시간, 네, 그리고 좀 이제 일해가지고 쉬는 시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7시간 동안 깨가지고 한두 시간만 나한테 쓴다. 그럼 그게 행복한 인생일까? 글쎄요. 네, 그래서 이제 연 지출이 25배를 모아가지고 그 파이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경제적 자유, 리타이어 얼리, 빨리 은퇴가 파이어이죠. 그 왜 연 지출이 25배냐? 한마디로 이 정도 모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지출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25배, 10억을 모아놓으면은 그 10억에 4%를 쓰면 4천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요 정도를 쓰면은 우리가 적절히 투자를 할 경우에는 총 자산의 4%를 쓰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이어를 한다는 게 은퇴해가지고 50년 동안에 바닷가에 누워있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 행복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행복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25배 룰, 4% 룰은 진짜 은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가정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뭔가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 하면은 연 지출이 15배에서 20배만 모아도 충분히 은퇴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냐? 소비가 월 200일 경우에는 3억, 5억 정도만 모아도 파이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기사에 나오신 분들 보면 어떤 분은 3억 모아서 은퇴를 하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자매분들은 5억을 모아가지고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50년 동안 누워 계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책도 쓰셨고 유튜브도 하시고 강의도 다니십니다. 그래가지고 추가 수익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제적 주유가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면은 파이어 공식을 보면 뭐가 필요한지 답이 나옵니다. 그 파이어 공식이라는 거는 연 지출의 25배를 모아라라는 건데 그러면 연 지출을 줄이든지 지출을 줄여가지고 또는 수익을 증가해가지고 빨리 25배에 도달을 하든지 그리고 그 수익을 또 불려가지고 투자 수익을 내가지고 25배에 도달하든지 네, 이걸 어떻게 자세히 하느냐는 요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는데 자, 저축률 50%, 총소득의 50%를 저축하면은 16년 만에 은퇴를 할 수가 있고 70%의 경우에는 9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이유는 281번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살고 이제 습관의 법칙을 깨버리면은 지출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주간 752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5천원짜리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일주일에 3만원을 쓴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 3만원이 10년 지나면은
750배로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 하나 끊으면은 그 돈이 3만원 곱하기 752, 그러니까 약 2250만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돈을 스타벅스에 안 넣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불렸다라고 가정하면요, 한 연 8% 정도로. 자, 그리고 이제 애차계를 없애는 것도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지만 보험, 연금, 펀드 이런 거 특히 악의 축이니까 빽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수익 증가, 리스크 적은 부업의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또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그 영상들도 찍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투자 수익. 이거는 할투를 보시면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 채널이 할투 아니겠습니까? 이 채널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연구 포트폴리오 348번 영상, 4기절 포트폴리오 353번 영상을 보시고 투자를 당장 시작하시고요. 더 좋고 즐거운 전략은 할투에 계속 공개가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신문기사 밑에 보니까 또 어떤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생산적인 곳에 사람들이 안 모으려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러셨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5천만 한국인 중에서 행복을 다이렉트하게 추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중에서 경제적 자유가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애차게를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 우선순위,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행복 우선순위,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 100만 명인가? 그 정도일 것 같고, 그 중에서 정말 화해의 길을 가시는 분들, 지출을 막 쫄라 매으시고, 그 부업 같은 거 하고 투자하면서 팍팍 이제 25배를 벌르시는 이런 분들, 제가 보기에는 총인구 1%, 2%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막 화해를 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소수입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개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든 어떤 길을 추구하든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이어족이라는 게 이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팽팽히 노는 게 아니라고요. 이분들이 뭔가를 하게 될 건데 그게 생산성이 더 높을까? 아니면은 생계형 일자리로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생산성이 높을까? 그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 굉장히 유익하셨죠? 네, 그러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